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SKT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스마트폰은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내 금융 계좌 해킹이나 또 스와핑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대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SKT라는 회사, SK텔레콤이죠. 이 회사 우리나라 최대의 이동통신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단연 1등이죠. 가입자만도 2,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직접적인 가입자 2,300만 명 외에도 알뜰폰 이용자 중에도 SK텔레콤망을 사실상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추정컨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러면 출자와 2,500만 명에서 2,600만 명이 지금 SKT 유심 해킹 사태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단히 심각한 사태예요. 그런데도 정부 당국이나 또 SKT라는 이동통신회사 그리고 심지어 우리 고객조차도 이번 사태를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동통신이라든지 컴퓨터 플랫폼 등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 유출되는 사건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또 그러려니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하는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SKT의 유심 해킹 사태는요, 종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고, 개인정보 유출된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그런 점에서 좀 비상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으셨다고요? 너무 대응이 나이브, 안이하다. 그러다가 정말로 큰일 터지면 어떡하시렵니까? 큰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계좌,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 스마트폰을 통해서 금융거래 하지 않는 분이 없잖아요. 잔고도 있고 또 대출받은 것도 그런 기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요, 내 잔고가 은행에 있을 경우에 유심 해킹을 한 해커가 마음을 먹으면 현재 SKT로부터 탈취한 나의 유심 관련 정보를 가지고 유심을 복제해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도 않고 현재 SKT 쪽에서는 유심 복제가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해커가 어디까지 훔쳐갔는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사태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커가 나의 SKT 유심 정보를 인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유심 카드를 복제해낸다면 그 복제라는 게 물리적인 것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제 유심 카드에 있는 암호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상으로 복제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핸드폰 교체해 보셨죠? 핸드폰 교체할 때 대리점에 맡기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싸게 교체하는 것이 핸드폰 기기를 바꾼 다음에 그 기기의 유심을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심을 변경하기는 쉬워요. 그 유심을 변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단 기존의 유심을 사용하던 그 핸드폰은 먹통이 됩니다. 이제 통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유심을 새로 끼운데 새로 끼운 기기가 액티베이터, 이제 전화 통화가 되거든요. 전화 통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쓰고 있던 과거에 쓰던 스마트폰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넘어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과거에 스마트폰을 했었던, 이를테면 SKT하고 했다 이러면 SKT하고 자동 연결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은행 계좌, 쿠팡과 같은 유통상점, 심지어 학교, 성적표 떼는 이 정보망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 연결될 것이냐는 것은 해커들이 SKT의 정보를 얼마만큼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틀리고 나면 나중에 대응이 상당히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막으려면 결국은 유심 관리를 해주는 것이 1차적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해야 될 시급한 조치가 뭐냐? 일단 SKT 사용자들 얘기입니다. SKT에 가입해 계시는 분들은 그 SKT 홈페이지를 들어가서요. 이것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거기 들어가서 유심 안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좀 SKT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심 안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불편한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국제 간 전화 로밍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SKT에서는 이것은 소비자 선택 사항이니까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 그 대신 SKT는 유심 안심 정보 서비스 가입이 먹통이 되지 않도록 그 관련 서버를 늘리겠다 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 그 가입자가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그렇다면 알뜰폰까지 합산을 했을 때 2500만 명, 2600만 명 가입 중에 1500만 명은 여전히 정보보호 사각지대, 언제든지 내 계좌가 뚫릴 수도 있는 그런 취약한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정말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면 잠이 올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SKT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의 가능성, 위험이 뚫렸을 때의 최대한의 가능성에 대비한 그런 장치를 하도록 좀 적극 대책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심 안심 정보 서비스, 유심 정보 안심 서비스,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1차이고요. 좀 먹통이 되더라도 기다려서 인내심을 갖고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대란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유심 안심 정보 서비스 가입하면 이게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커버해 줄 수 있는지 아직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실제로 SKT 쪽에서도 사고 초기에는 유심 갈 필요 없다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말을 바꾸었죠.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다 바꿔주겠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뿐이지 문제는 SK가 확보하고 있는 전국 대리점 모두 다 합쳐도 유심의 수가 얼마 안 돼요. 마음은 2500만 명 다 바꿔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거기다가 삼성그룹이라든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단체 이런 데서 단체로 지금 유심을 갈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한테 돌아올 유심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실제로 대리점에 가서 줄까지 섰는데 오픈런해서 문 열기 전에 줄 섰지만 현장에 가서 유심
갈아 끼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인터넷으로 지금 예약을 해야 돼요. 지금 예약자가, 유심을 갈겠다는 예약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현재 SK가 갖고 있는 잔고가 그의 턱 부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교체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아직 신청도 인터넷 예약조차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도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고 가입 신청을 하면 2,500만 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SK텔레콤 측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5월 말까지는 어찌되었든 유심 500만 개를 확보해서 그 교체 수요에 응하겠다. 이것이 공식 발표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지금 필요한 사람이 2,5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5명 중에 4명은 5월 말이 지나도 6월 달에도 갈아 끼기 어렵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답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아이디어로 번호를 이동하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갈아타면 일단 그 유심 정보가 작동을 하는데 한계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SKT의 유심 정보를 빼간 해커들은 SKT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회사가 달라지면 그것을 또 추적하는데 한계가 상당히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뭐 기술로 뚫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회사를 바꾸면 해킹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예약 서비스도 먹통이고 또 유심 교체도 물량 부족이다 했을 경우에는 번호 이동을 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번호 이동하기가 장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번호 이동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 수가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이동통신, 스마트폰 이동통신 이용 가입자가 이른바 패키지로 약정을 들고 있습니다. 몇 년간 얼마를 사용하면 돈을 깎아주겠다. 근데 그 금액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럼 자칫하다가 이렇게 돈을 다 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위약금 때문에 어떤 훨씬 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이런 공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번호 이동을 좀 주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번호 이동을 하고 나면 좀 불편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이 있죠. 자기의 여러 가지 그 금융 거래 또는 상거래 정보들에도 일일이 또 이동통신사를 바꿔줘야 되는 뭐 이런 불편함 때문에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SKT 유심 사고 터지고 나서 번호 이동한 사람 숫자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보통 외국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엄청난 수가 번호 이동을 할 텐데 우리나라 고객들은 정말 충성심이 강하다거나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위약금 문제, 미국의 경우에는요, 해킹 사고라든지 이런 중대한 사고, 내 금융자산이 털릴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이러면 번호 이동을 해도, 그래 가입사를 바꿔도 위약금 물지 않습니다. 위약금 면제 조항이 강력하게 보호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목이 좀 애매해요.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분쟁도 생기고, 또 실제로 미워도 그대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할까요? 그냥 위약금 공포 때문에 과거 회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사태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아주 소중한 것이 털릴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서로 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포 때문에 잠도 잘 못 이루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바꿔놓고 정말 SKT가 좋으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조처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자,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지금 과방위 과학정보통신기술위원회에서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SKT가 이번 사건은 해킹 중에서도 상당히 고위험의 해킹이기 때문에 번호 이동에 따른 위약금을 안 받는다고 선언해야 된다. 자, 과연 SK가 그렇게 선언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뭐 일부 변호사들은 서로 SK가 그런 선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손해배상을 요청을 할 각오를 하더라도 일단 번호 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충고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는데, 자, 이 대목은 바로 여러분들의 위약금, 경제적 피해가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수준은 늘 벗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유심히 해킹당한 초유의 사태, 이럴 때는 과유불급이라고나 할까요? 지나치게 좀 경계해서 조심을 하도 그것이 결코 지나친 게 아니다라는 그런 과유불급의 자세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1차적으로 SKT텔레콤 사건에서 보안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유심 정보 안심 서비스. 이것은 컴퓨터로 들어가면 쉽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114에 물어봐도 안내 서비스가 나와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안심보호, 유심 안심정보보호 서비스 구체적으로 가입하는 법, 이것도 지금 올려놨거든요. 제 동영상도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유심 교체하는 것입니다. SK에서 재고가 있건 없건 무조건 지금 안 하셨다면 빨리 인터넷 예약 신청부터 하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예약 신청자가 폭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SK의 재고 관리 계획에 따르면 5월 말까지도 500만 개 정도의 신형 유심을 확보하기 어렵다. 500만 개 정도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나머지 2천만 개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라도 교체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번호 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위약금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바로 몇 분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안심보호 서비스 신청, 유심 카드의 변경, 그 다음에 번호 이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뭐 유심 카드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일정 기간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좀 비상 조처가 필요하고요. 또 유심 정보보호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더블 체크 차원에서 안전망을 좀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컴퓨터 회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또는 그 거래하고 있는 상거래, 이커머스 플랫폼 이런 데와의 접속에서 자신의 유심 정보 해킹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자기를 사칭해서 중간에 자기 돈을 빼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일단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는 그 신호가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대면 계좌 개설 일시 차단, 그 서비스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 대목도 다른 동영상에서 하는 방법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신규 계좌는 개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 일시 차단 버튼을 눌러 놓으면, 그런데 기존의 계좌는 여전히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문제는 내가 은행에 잔고가 있을 경우에, 이 잔고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유심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서 빼나간다 하면 이것은 이 방법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심을 교체해 줘야 되는데요. 그 전까지라도 저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교체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KT나 LG U+ 고객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SKT가 틀렸기 때문에 SKT 가입자 2,300만 명과 SKT망을 이용하는 또 다른 알뜰폰 가입자 등등 약 한 2,500만 명에게 적용되는 정보인데요. 이 경우에 공인인증서를 단기적으로 자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암호를 바꾸는 방법,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잊어먹었다 해서 재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은행에 찾아가서 그 공인인증서 최초 발급한 은행에서 아예 공인인증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이 조처가 저는 매우 시급하다. 당장에 안 해도 된다고요? 물론 당장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같았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은행 잔고가 엄청나게 한꺼번에 털려나갈 수 있다. 한 번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 규모가 너무 클 수도 있다. 또 자기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또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성적증명서, 이런 의료보험 정보, 요즘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스마트폰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 정보들이 유심 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빼간다면 그것이 2차, 3차 다른 데에 악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대목에서 좀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자, 지금 SKT가 과연 어느 정도 뚫렸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대응 전략도 거기에 맞게 핀셋 전략, 딱 맞춤 전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SKT조차도 지금 해킹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킹 당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빼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자, 다행히도 우리 정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유심의 퍼스널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그것은 해킹을 못해 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도 개인정보를 빼나가지, 유심의 개인정보, 유심의 고객 식별 개인정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안 빼갔다고 단정 확실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해킹도 여러 가지 우회 루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적어도 SKT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와 아울러서요, 저는 정부 당국과 SKT 면에서도 현재 자꾸 사건을 축소하는 쪽보다는, 뭐 축소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닌데, 최대한 가능성 쪽에서 뚫렸을 가능성 쪽을 최대한의 그 위험을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또 개인 고객들도요, 지금 손해배상 단순히 불편해서 1인당 얼마 받는 손해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금융정보나 개인 신상 정보가 직접적으로 뚫릴 그 암호 키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냥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SKT를 향해서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요청을 집단으로 좀 날릴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날리면 아무래도 SK 입장에서는 거기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또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도요. 이러이러한 가능성을 적시하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는 배상 금액이 나중에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조처들을 소비자들이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SKT 가입자들은 지금 잠시 자기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좀 다양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각도에서 이 김대호 박사 TV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상황, 또 SKT의 대응책, 또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 대응에 관한 정보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즉각 김대호 박사 TV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갈수록 지금 일파만파 확대가 되고 있는 이 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소비자들, SKT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느냐, 피해 위험 긴급 대처법에 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안전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